이부 순서는 기조 강연과 두 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기조 강연 맡아주실 문성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님, 제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 출신이시고요. 정부 주요 부처를 두루 다니셨고, 직전에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내시다가 작년 12월에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자, 문성유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캠코 사장 문성유입니다. 오늘 제주 플러스 전문가 포럼 참석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행사를 규정한 행사를 준비하신 유수원과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등 관계자 모든 분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작년 12월에 그동안 30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캠코 사장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 제가 제 고향 제주에서 개최되는 귀중한 행사에 제가 기조강연 기회를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전망을 하고 오늘 토론 주제인 제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와 그에 대한 각계의 대응 동향을 토대로 제주 산업계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코로나 이전의 제주 지역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19의 확산 현황과 대응 동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와 대응,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산업의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순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로나19 이전의 제주 지역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쉽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제주 특별자치도는 면적은 1847제곱킬로미터입니다. 우리나라 서울특별시의 3배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만 전국토의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제주 인구는 지난 15년 이후에 한 20% 정도 증가를 해서 금년 7월 기준으로 약 7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지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가 한 2만 4천 명 정도 되고 있어 10년 전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제주 지역 산업 활동과 직결될 수 있는 연령별 인구 추이를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의 산업 동량이 될 수 있는 현재 15세 이하의 유소년 인구는 그동안 꾸준히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전국과 비슷하게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15년 이후에 보시면은 특히 15년 이후에 보시면은 감소 추세가 조금은 덜 둔화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생산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현재 생산 가능 인구입니다. 지속적으로 등가스가 둔화되는 모습입니다만 현재 정체 상태에 있는 전국 생산 연령 인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속폭은 증가 추세를 지어왔습니다. 다만 이제 2015년 이후에는 우리 저출산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입 인구가 저하되고 이런 측면 때문에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이런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제산업 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지역 성장 변화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에 비해서 제주 지역 경제는 특이하게 2011년 이후에 전국 성장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를 두 개 기간으로 구분해 본다 그러면 2011년에 2017년까지 제주 지역의 평균 증가율을 보면 6.4% 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11년 이후에 고성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 지역 GRDP가 2018년 기준에 한 20조 정도를 차지합니다만은 이게 2000년에 전국 대비 비중이 0.87%였는데 지금 한 1.05%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지역별 성장률을 간단히 비교를 해보면은 2000에서 2010년까지 제주 지역의 성장률은 한 4.2%,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살짝 낮은 정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보시면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위치를 합니다만 2011년 이후에 11년에서 17년까지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제주 지역의 경제 활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 2011년 이후 경제 성장세를 반영해가지고 2018년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69.9%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연령별로 다시 살펴를 보면은 그 남성인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살짝 높은 정도 나타냅니다만은 여성인 경우에 전국 평균에 비해서 10%포인트 높은 그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이 경제할 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은 청장년층과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청년층의 경우에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제 제주도의 그 일자리가 젊은 층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저희 젊은 청년층하고 장년층까지 제주도 인구의 그 평균 소득 수준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인 경우를 보면은 국세청 자료입니다. 20대인 경우를 보면은 연간 1,850만 원 정도 수준으로서 전국 17개 지자체 중에서 광주 다음으로 낮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인 경우에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서울이나 울산에 비해서 한 30%에서 60%포인트 정도 그렇게 낮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나오겠습니다. 제주도의 그 산업 구조가 이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산업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서비스 산업이 통상적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생산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낮다 보니까 이 서비스 산업이 평균 임금이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제주도의 평균 임금 낮은 이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 지역 산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지역 산업 구조를 보시면은 2018년 기준으로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한 73.7%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위에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제조업하고, 건설업하고 제조업이 한 10.7%, 10.2%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농림업은 그동안 계속 산업재편 영향으로 감소되는 모습입니다만은 건설업은 최근까지도 계속 제주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제주 지역 제조업의 비중입니다. 제조업 비중은 총부가 기준으로 보면 2017년 기준으로 4.3% 정도를 차지합니다. 4.3%가 경기도가 한 38% 정도, 그다음에 충북이 한 47% 정도를 차지하는 것에 비해서 보면 제주도의 제조업 비중이 굉장히 빈약한 특징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래에는 그 제주 지역의 주력 산업의 성장을 다시 살펴보면은 건설업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012년 이후에 고성장기에 제주도 건설업이 연평균 한 13.4% 정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제주도 평균 성장률이 6.4%였는데 그 성장률을 건설업이 이끄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부터 건설 경기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그 관련
전후방 산업과 같이 해가지고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큰 변동 없이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만은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갑자기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좀 주격이 철학했다가 2019년부터는 관광객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코로나19 이전까지는 그래도 관광업하고 서비스업이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코로나 이전의 사회경제 이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주 지역 상황을 말씀드리다가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는 이후에 코로나19의 변화되는 모습을 설명을 할 때 그게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슈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제주도를 포함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몇 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큰 이슈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는 부분,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부분. 이 외에 저희가 이제 그 세계화라든가 그다음에 뭐 환경 위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만 그 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세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2010년에 독일의 그 산업혁신 프로젝트가 기원이 된 4차 산업혁명은 그 이후에 우리가 뭐 그 초연결이라든가 뭐 초지능화 그다음에 뭐 융합기술 이런 토대를 해가지고 전면적인 사회 경제 전면적인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산업혁명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새로운 신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기존 산업에 ICT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큰 대응 과제로 이제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도 저희가 그 코로나19 이전에 저희한테 다가온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 나라 학교 출산율이 0.92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1 이하를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저희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2025년에 저희가 이제 60%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가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감소가 되면은 내수가 위축되고 인력 수급이 불균형하게 되고 사회 경제의 기반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상황에 들어되면 이에 따라서 그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30년을 하다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제 산후관 한 고참 정도, 지금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그때 저희 대한민국 정부 안에 이 저출산의 문제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하고 많은 아젠다를 발굴하면서 해왔는데 한 20년 동안 정부가 해왔는데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하는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인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을 한 20년을 차이로 두고 이제 많이 그 모방을 해 나가는데 일본이 이제 지금 아베 정권 들어서기 전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었는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80년도에 뭐 플라자 합의부터 시작해가지고 환율 절하기라든가 뭐 버블 붕괴 그거에 따른 그 일본 경제가 뭐냐 토건 투자를 많이 했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만은 그 기저에는 이제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대부분 이제 분석하는 자료들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극화입니다. 우리 사회경제 변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양극화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코로나19 이전부터 많이 얘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이제 그 기술을 도래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신규 수요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 미스매칭, 그다음에 저숙련 노동자 수요 감소 일로 인한 이제 그 양극화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더 이제 우리가 그 최근에 IMF가 과거와 달리 고용이라든가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IMF 총재인 게오르반가 그 총재가 하는 얘기가 IMF에서도 요즘에 불평등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사스라든가 이런 전염병이 있고 난 다음에 불평등의 정도가 훨씬 더 심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많이 다뤄써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보시고 코로나19 확산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간략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지난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그 자료에 지금 10월 6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수가 3,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확진이 돼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하루 일평균 사망이 860명입니다. 그래서 CNN을 들어보면은 CNN에서 어떻게 비꼬냐 그러면은 그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이 참여했던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 있고 5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전쟁을 다 합한 전사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24,000명입니다. 24,000명이고 대구하고 서울, 경기가 전체 확진자 수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는 그 10월 6일 기준으로 확진자 59명, 전국 대비 한 0.2%입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최하위권에 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에 대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1, 4분기, 2, 4분기 숫자가 됐다는 것보다도 금년에 우리나라 성장이 어떻게 갈 거냐는 전망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국내 전문 경제 분석 기관들이 하는 게 국내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1% 정도 역성장할 거다. 이게 대부분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OECD가 발표한 그 한국 경제 보고서를 전망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19 확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1% 할 거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 숫자는 OECD 회국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성장률이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주해미국까지는 두 번째로 높은 그래도 그런 숫자입니다. 국내 기관에서 한국은행이 전망을 한 걸 보면은 한국은행은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현 상태에서 그냥 유지된다면은 그럴 경우에 한 마이너스 1.3%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결과가 악화되면은 2.2% 역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반등을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V자 반등을 할 거냐, U자로 할 거냐, 스워시 갈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을 제외하고는 국제적으로 평가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V자 반등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약에 좀 반등하는 최대한 빨리 반등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큰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에 따라서 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예산 집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정부가 이제 예산이라든가 세제 감면, 그다음에 신용 보증 이런 거 해서 GDP의 14.4%에 달하는 277조 원을 투입을 해서 경제 약화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하고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OECD에서 평가를 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은 매우 확장적이고 앞으로도 대규모 재정 지원 등으로 재정 적자가 이제 불가피하지만은 그래도 재정을 통한 경기 뒷받침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게 OECD의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평가입니다. 자, 그럼 코로나에 따른 그 제주도 영향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슬라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하고 제주도 관광의 업황을 대표로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 입도객 수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 점선은 그 2019년도 입도객 수고 파란선 실선은
그 금년도 입국객 일별 숫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빨간 표준은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입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코로나 확진자 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제주도 관광객 입국객 수가 심하게 이제 변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1월 20일 날 환자가 발생하고 2월부터 4월까지 대규모 확산이 일어났다가 방역이 잘 돼서 4월 말부터 7월 달까지 안정기에 거쳤다가 8월 중순 이후에 다시 재확산 조정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역으로 제주도 관광객 입국객 수가 많이 변동을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누적으로 보면은 10월 6일까지 누적으로 보면 제주도 입국객 수는 작년에 비해서 한 34% 정도 그렇게 감소한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도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과연 제주도 여러 산업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고 보면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주도 산업에서 광공업 지수가 2분기 광공업 지수가 전국 평균 5.1 감소, 제주도는 7.1 있고, 오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3.4% 감소했습니다만 제주도는 12.9% 감소를 합니다. 소액 판매 지수 마찬가지 심하게 감소하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비해서 10,000명 정도 줄어든 37만 명 정도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서비스업만 다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전국 서비스업 비교한 왼쪽 표를 보시면 제주도가 12.9%,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눈에 띌 정도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보시면은 뭐 음식, 숙박 음식, 운수, 스포츠업 이런 분야별로 감소한 게 많고, 그다음에 관광객 중에서 지금 사회 통제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모습이 나타나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소비하는 면세점이라든가 전문 소매점의 판매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러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은 시간에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로나19가 이게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지금 굉장히 심각한 변화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여러 번 왔었습니다. 옛날 외환위기도 왔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왔었는데, 지금하고 다른 건 글로벌 금융 외환위기 때는 총수의 변화만 하는 변화였었는데, 지금은 총수의 변화 외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지역 통제 이런 걸 따라가지고 공급 측면까지 동시에 같이 충격이 주는 그런 복합적인 충격을 주다 보니까 단순하게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고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 경제 구조 전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세상은 흔히 얘기하는 뉴노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역사는 이제 비포 코로나나 애프터 코로나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렇게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희 캠코 연구소에서 최근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많은 분야별로 논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 논의 많이 하는데 그런 자료를 쭉 모아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5가지 정도로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전개되는 양상은 5가지 정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비대면 사회를 전환한다든가, 그다음에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이 확대된다든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것이고, 그다음에 리스크 대응이 일상화된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하는 게 5가지가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비대면 언택트 사회 전환과 관련된 앞으로 미래 이슈와 기회 요인 그다음에 위험 요인을 한 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앞으로 변화를 우리가 기준이 될 수 있는 첫 번째가 우리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고 비대면 온라인 공간에서 생활이 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화상회의 한다든가, 이제 우리가 온라인 공간으로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 대체되는 이런 추세가 가장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언택트 소비들, 여러분들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언택트, 우리 오늘 행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언택트로 활동하는 것들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문화 상품에 대한 시장 지배력이 확대돼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안에 대한 이제 강조가 많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에 반해서
이에 반해서 그 단체 관광이라든가 우리 요양병원 같은 밀집 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에 대한 기회를 보면은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한 집에서 한 번 다 이룰 수 있는 홈코노미가 이제 확산되고 OTT 서비스 등 그러니까 비대면 기술들이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영세 중공업들의 그 위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공유경제 위축되고 그다음에 해킹 이런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시장이 확대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유행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백신 경쟁이 적극적으로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지금 최근 제가 본 통계에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백신 개발하고 있는 숫자가 한 170개 정도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3상에 가 있는 게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는 우리가 그 의료 시스템도 단순하게 이제 환자 관리가 아니고 건강 관리로 변화될 것이다. 근데 건강도 개인이 아니고 사회로 범위가 확대될 것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뭐 안전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관심도도 훨씬 더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한국산 진단 키트하고 마스크의 위상 강화와 연결돼 있던 것처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제 그 의료 관련된 국조 공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련해 가지고 헬스케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필요성이 많이 증대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전염병 분야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자꾸 하는데 그래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다는 얘기예요. 비대면 경제를 확산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 쪽에서 우리가 소비 쪽 온라인 소비, 온라인 쇼핑이라든가 온라인 소비가 이제 확산됩니다. 그리고 ICT 기반의 스마트 워크가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가 4차 혁명과 연결된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 역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플랫폼, 그러니까 온라인 스마트 워크가 글로벌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의 하청업체가 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그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는 이런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 리스크 대응.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 코로나19와 같은 X 이벤트라 대형 사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서 되게 되면 개인과 공공이익이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건 많다 보면은 사실에 기반한 정보 공유라든가 뭐 집단지성과 같은 오픈 사이언스라든가 오픈 데이터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이 더 훨씬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기 위험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위험 관련 뭐 기술이 발달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패닉을 상품화하고 정치화하는, 그다음에 우리가 감시사회, 빅브라더의 감시사회가 출현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위험이 확산돼가 국가 시스템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국 중심주의 강화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미국하고 일본 중국 분쟁으로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교류 협력으로 초글로벌 사회가 지향했었는데 그게 쇠퇴되고 이제는 이제 최근에 실업이라든가 이런 국내 경제 침체에 따라 가지고 자국 기업을 우대하고 타국 기업을 배척하는 자국 중심적 이기주의로 전환하는 이런 데가 아주 강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G2의 글로벌 리더십이 쇠퇴하는 것처럼 WHO가 처세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앞으로 굉장히 큰 화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지역 밸류체인으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포스트 코로나의 환경 변화와 미래 이슈, 그다음에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한 표에 나타내는 이제 상황 전개도입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요인과 미래 이슈하고 기회와 위험 요인들이 서로 굉장히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원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한 분야를 선정해서 그 대응해 나가는 건 좋습니다만은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연계 과정을 같이 묶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대응을 한 전략을 마련해야 나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한국판 유일 정책을 간략히 요약한 겁니다. 코로나19의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어떤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그 고용 안전망과 사람 투자를 한 축으로 하는 안전망 강화를 기반하에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하면서 114조 원의 국비를 투입하겠다는 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코로나 이전의 주요 이슈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 변화도에 따른 미래 이슈 그림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부의 대응 정책으로서 한국판 일 정책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뽑을 수 있는 그 화두라고 할까, 키워드는 딱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 혁신과 포용이, 이게 앞으로 제주가 제주 산업기관 미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미래 산업 전략을 위한 제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요거는 이제 제주 지역 산업들에 대한 특성을 좀 언급하기 위해서 한번 슬라이드를 만들어 본 겁니다만은, 전 산업에 대해서 코로나19의 영향과 앞으로의 회복력을 기준으로 해서 도면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회형 산업군, 극복형 산업군, 안정형 산업군, 위기형 산업군을 구분해가지고 산업들을 배치해 놓고, 제주도 산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한 산업에 대해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제주도의 산업들이 보면은 의식주 관련 소비 산업이 위주인 안정형 산업군하고, 그다음에 노동 집약적이면서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 이제 위기형 산업군의 대부분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회복에 대한 이게 약한 그런 이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제주도 산업계를 위한 미래 전략을 만들어 할 때도 저희도 이 산업의 특성을 같이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비상 대응 체제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글로벌 밸류 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을 가속한다든가, 온라인 비대면 기업 활동을 강화한다든가, 기타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I 친환경차, 그다음에 5G 스마트 팩토리 구축 등을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이제 일본의 JTB가 이제 글로벌 재택근무, 호텔에서 재택근무하는 숙박 상품을 개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 하면은 그게 제주도 관광업계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볼 만한 그런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들이 하는 걸 정리를 해봤습니다만은, 아직 지자체들은 정부가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리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이행과제 발굴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 정도 당국, 구체적으로 더 진도 나가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글로벌 코로나19 이후에 제주 산업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국 아까 제가 이제 환경의 가치를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과 상생하는 환경 중심으로 대응을 해나가지 않냐 싶습니다. 지난 4월 22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코로나19 회복을 위해서는 깨끗한 녹색 전환을 해야 된다, 얘기했고, 제가 봤을 땐 청정 제주가
그걸 시작하기 위한 그 시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그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은 제주 어디 관광업계 조사한 자료를 보면은 지금 이제 관광이 선택하는데 큰 가치 중에 하나가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관광업계 이런 데서는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 그 트렌드에 맞는 이제 맞춤형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제주의 그 환경적 가치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여러 인프라 구축하는 그런 것들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 경제 산업 구조에 과감한 이제 혁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에는 변화가 굉장히 복잡하고 급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금년 5월에 미국의 118년 역사를 갖고 있는 JCPenney가 그 파산을 합니다. 그 파산하는 원인은 이제 그 비대면 온라인화에 대응을 하지 못한 게 원인이 있습니다만, 어떤가 그 실질적 원인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지만은 그런 그 온라인 비대면 접촉이라든가 온라인 그 전자상거래에 번성하는 이런 산업계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그 하면서 그 혁신을 하지 못해서 이제 파산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주 산업계는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환경 변화에 따른 신산업 창출이라든가 ICT 그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들의 디지털화하는 이런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많이 드려야 할 거고, 특히 이런 4차 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제주도의 인력 양성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인력 공급하는 뭐 대학이라든가 여러 관계기관들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인력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혁신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기업과 정신 함양한다든가 창업 공간 지원한다 하는 그런 혁신 창업 상태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가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가 워낙 유명을 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실리콘밸리 견학을 해서 자기 나라에 그 비슷한 걸 많이 정착을 시켰어요. 근데 그런 혁신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모든 나라가 다 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그 중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가 딱 두 나라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중국이에요. 이스라엘, 중국이 왜 거기는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걸 많이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업가 정신 함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경제 사회 연대 회복을 위한 이제 포용적인 노력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알겠지만은 경제가 우리가 지금 취약계층 노동자들, 특히 우리 기약식 노동자라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많이 피해를 입습니다. 앞으로 디지털화 4차 혁명이 되면 더구나 더 이제 저숙련 노동자들이 이제 많이 직업의 양적 질적으로 많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우리가 그 포용적 리커버리 차원에서 많은 정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데런 에스모글루 MIT 교수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하는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 성장은 그 나라의 사회 경제적 제도의 포용성 정도에 따라 결정됐더라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이거는 국가만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 회복에 대해서 아까 V자 회복, U자 회복 얘기를 합니다만, 최근에 나온 얘기는 K자 회복이라는 얘기가 많이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회복을 할 때 계층별로 달라질 거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층은 성장이 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은 소득 격차가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갈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 취약계층 약간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포용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어떻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지원책들을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노년층 장애인들, 이런 장애인들 아니면 계층단위 여성들에 대해서 취업 관련된 ICT 교육 등 디지털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우리가 또 소외계층들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경험을 갖게 해주는 이런 그러니까 디지털 우리 돌봄 서비스라든가 이런 그런 서비스를 갖게 해주는 노력도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는 기회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도 그 위기 속에서는 위험을 경계하되 기회가 있음을 명심해라 하면서 이제 위기 속에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오늘 그 저를 제 강연 기조 강연 이후에 여러 가지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겁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하고 그 제주도 산업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혁신과 포용이 역동하는 그 미래의 제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 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